네,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 56,600원이고요. 반등이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반등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아마 한때는 참 잘 나갔던 기업인데 지금 우리 지금 문의 주신 분 지금 짜증 날 정도로 네. 주가 좀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올라설 수 있을까 희망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종목 교체 의견에 대한 의견을 좀 남기고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좀 깊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엔터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흥행되는 배경에서 주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 대작이 흥행에 좀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보는 그 드라마가 사실 좀 저조했습니다. 이게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이 타격으로 인해서 상반기 때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해법이 있다라면은 물론 이제 지금 뭐 지상파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대한 연출도 필요합니다만 일단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피력이 된다라면은 하반기에는 좀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은 생각은 되지만은 상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보다는 하반기로 시선을 좀 옮겨가서 추후에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워낙 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탄력이 요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상반기는 관망하고 그 이후에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을 주셨던 분이시구나. 네, 오늘은 자주 들어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N인데요. 네. 이걸 내가 24년 9월 30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혹시 어느 정도세요? 51,000원에 17%. 51,000원에 17%. 7%. 10%요. 7%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6,100원이에요, 아버님. 네. 아이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매수하신 지도 조금 되셨고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걱정이 되실 만한 가격대기는 하십니다. 뭐 특별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포기했는데 요즘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건 못 올라가네. 딴 거 필요. 그렇죠. 뭐 뉴스는 조금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요게 궁금하신 거죠? 예, 이게 앞으로 전망하고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 이게 본전까지는 아니 반본전인데 올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에코프로 HN 참 이 상장 이후에 줄곧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좀 그나마 굉장히 비싸게 사신 분들이 10만 원대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5만 원대 사셨지만 지금 26,000원이라서 거의 지금 반토막인 상황인데 자 이걸 좀 포기하고 있다가 요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신 것 같거든요. 기대를 좀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교체 매매를 좀 할까요? 지금 교체하기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반등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앞에서 안민기 대표님이 레버리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2차 전지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다면은 에코프로 HN도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한 좀 각별함을 좀 예고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 ESG에 대한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종목이 조금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보셨을 때 지금은 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기다려 보셨다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수혜로 올라온다.
저는 그때는 이 종목의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이제 확인할 때가 왔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반등을 좀 기다리시고 만약에 무난하게 꾸준하게 그냥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온다. 그러면 주가 차트로 봤을 때 저는 35,000원 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점 자체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데 만약에 ESC 경영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눈에 띄게 올라온다? 저는 그때는 팔 것 같아요. 네, 그 뉴스가 길게 가면 좋겠지만은 네. 저는 단발성 이슈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뉴스가 나오면은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교체 관점으로 시기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 어떤 뭐 흐름을 보면 일단 바닥은 단기적으로 좀 치긴 친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빠를까, 다른 게 빠를까라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냥 버티자 또는 교체 타임을 한번 보자. 어떤 의견이실까요? 51,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7%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는 에코프로에서부터 환경 사업 부분이 이제 분할로 된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크리눔 케미컬 필터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수처리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실적이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만 적자가 진행되진 않고 분기별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30억대, 50억대, 70억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수급을 본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들 같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뭐 23,000원대 중후반, 그다음에 지금 26,000원대 초반 정도라면 충분히 완전 바닥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본다면 우리 아까 이광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목표 밴드는 3만 원, 2차 목표는 33,000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35,000원대까지는 N장 패턴의 상승 전개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은 많이 내려왔어.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과거 뭐 얼마입니까? 이게 10만 원 넘어왔던 주가였었죠. 그래서 내려오고 또 한번 내려오고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네, 고점이 낮아지고 또 한번 낮아지고 또 한번 낮아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보여지는데 길게 본다면은 저는 4만 원 초반권대까지는 요 라인까지 일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만 매물벽도 좀 있고 시장 주도주가 되긴 좀 부담이 되니까는 어쨌든 단기적인 목표 밴드는 3만 원, 33,000원, 35,000원, 또 38,000원, 4만 이렇게 조금 찬바람 불 때까지 좀 끌고 가신다면요. 수익으로 전환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내심을 갖고 좀 더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찬바람 불 때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저까지 갈 수 있으면 저는 좀 버틸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에코프로 HN 지금 시가총액이 한 5,400억 정도 되고요. 업계에서는 한 1조 정도를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산술적으로는 매입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그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대충 아무튼 뭐 3만 원, 3만 5천 원 사이 정도로 일단 좀 단기 목표를 좀 잡으신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최근에 뭐 탄소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두 분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원익 QNC요. 원익 QNC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세요? 15,300원요. 15,300원이요. 예. 일단은 뭐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매수하신 조금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이걸 지난날에 그 영광을 수익 3만 원, 4만 원까지 네. 올라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네. 다음 주에 또 트럼프가 그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는데 네. 팔고 나와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자, 일단 수익이 나 계신 네. 상태고요. 지금 보니까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 4만 원까지도 네. 한번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대충 조금 먹고 나올까? 요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강무 네.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반도체 이제 제조하는데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어렵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하반기 때 점차 반도체는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2분기에 대한 변수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어요. 이런 변수라면은 사실 저가 매수에 대한 공략을 접근하겠다라면은 저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에서 타점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빨리 창출해야 된다면은 저는 사실은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천천히 봐도 된다. 주가는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자리보다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천천히 봐도 된다. 생각보다는 반도체 관세에 대한 발표를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이라도 만약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제 보이는 차트에서는 노란색 이동평균선은 22동평균선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올라오게 되는 자리 자체가 21선을 만나는 자리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자리라서 가격적으로 했을 때 18,000원 근접에서 21선과 만나는 위치에서 주가를 단기 차익 실현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이 종목을 다시 보셔도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을 예를 들면은 반도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원익그룹 안에서도 원익 QNC는 뭐랄까 저평가된 종목으로 밸류에이션으로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네. 사실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평가 그러니까 그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를 두고 모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만약에 투자자분의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빠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매입가가 15,300원.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지난주 최저점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저점에 잡으셨고요. 지금 네. 수익도 나 있는 상태인데 조금 오르고 말 것 같으면 팔겠다는 얘기고 옛날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만 원까지 갈 것 같으면 들고 가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저점을 잡았는데 너무 또 빨리 팔아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원익 QNC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쪽에 사용되는 석영 제품 쿼츠 쪽하고 이제 세라믹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4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81억 적자가 나왔고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데 생각보다 좀 흑자폭이 커요. 예상치는 한 20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906억대, 올해는 1,043억대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주 쪽에서는 원익 QNC가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앞서서 우리 이광모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로 대응하기에는 현재 수급 개인 매수가 많고 외국인들 관련된 매도가 좀 많아서 상승은 좀 부담이 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물벽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전화 주신 선생님처럼 15,300원에 10% 비중 갖고 있다면 저는 반등 이용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얼때까지 올라올 것 같으냐 물어본다면 저는 하락 추세에서 상단마디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19,000원 초반권대까지 한번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1선 올라오고 19,000원도 사실 조금 많이 본 어떤 구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8,000원 넘어가는 19,000원 전후까지 올라와 준다면 반등 이용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 비중 줄이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요즘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조금 줄 때 먹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원익 QNC 참조를 현재 시가총액 4,400억 정도 하고요. 보니까 올해 내년 예상 매출이 거의 한 1조, 네.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수익이 보니까 한 5,600억은 뜨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6천억 정도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밸류상으로는 약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반등 이용해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주식 2부 반장님이요 파트너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 11일 날 SK 하이닉스 176,900원에 10%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품목 관세에서 반도체는 되고 휴대전자제품은 제외된다 아닌다 막 그렇죠. 관세 리스크의 그 단기 변동성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조선이나 방산주 쪽은 너무 고공행진이라 거기는 또 그 엄두도 못 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도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아, 그거는 좀 아픈 추억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이닉스 위주로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궁금하실까요? 아니면 예, 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방산 다음 과연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도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분위기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앞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뭐 반도체 관련해서 잡음들이 좀 네. 남아 있다 보니까 단기 걱정은 좀 걱정이에요. 그냥 이걸 좀 이겨내면서 쭉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이것도 또 한번 팔았다 다시 사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지 네. 어떻습니까? 뭐 앞에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했을 때 긁어부스럼을 좀 지나가 보자.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은 원익 QNC였고 지금 SK 하이닉스만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트럼프 관세, 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지를 남겨놨어요.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국가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대화할 것이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 지역군이 대만이 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가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마도 유연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점 본다라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어요. 실적 장에 잘 나올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번 SK 하이닉스의 실적 중에서는요, 디램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뛰어넘느냐 그 수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충분히 원래 작년에 예측했을 때 올해 빠르면 4월? 5월 정도에 바닥 찍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미 뭐 낸드라든지 디램 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 기업들에 대한 감산 조치가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2월 달부터 데이터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 다만 이제 2분기에 예상되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작년의 예측보다는 좀 더 빠르게 반도체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장 걱정은 수급인 것 같아요. 공매도 과열 지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충분히 지금과 같은 반등에 대한 좀 포지션을 좀 봤다라면은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지 않을까. 이건 좀 시간을 조금 두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 전후로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내년 이후로 이제 실적 상승세가 이제 좀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 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이강무 파트너께서는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끌고 가보시죠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우리 안인기 파트너께서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삼성전자가 5조 1,000억대 예상되었는데요. 6조 6천억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도 저는 작년에 실적이 23조 원대, 올해 예상치가 34조 원대 예상되고 있고 작년 4분기 8조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또 AI 반도체, 또 HBM부터 해가지고 두루두루 지금 애플 쪽 엔비디아 쪽에 계속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왔지 나쁘게 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또 노이즈는 역시나 이 관세 부과 예고했다가 상호 관세 면제 발표했다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이 백악관에서의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메모리 칩, 반도체 장비 등등 한 20여 개 품목을 또 품목별로 이제 관세를 또 좀 취하겠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약간 노이즈가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수급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일부 좀 매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일에 지금 17만 6,900원대 10%의 비중을 갖고 있다면
소폭 수익이라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장대 양봉 나왔던 것은 장대 연봉 요거는 뭐 거래 대체거래소의 어떤 8시부터 9시까지 어떤 그런 찍은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요거 빼고 나면은 지금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추세지만은 4월 9일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본다면 저는 21선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회복력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20만 원 충분히 넘어가는 구간이고 짧게 본다면 뭐 19만 원대 초반권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변동성이 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19만 원 5천 원대 전후까지 올라오는 좀 팔아야 되겠다. 길게 본다면 22만 원대 한번 돌파하면 기대보는 전략 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한 40조 정도 뜹니다. 순이익기준 한 30조 뜨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30조 벌면 10배 하면 300조 네. 이런 개념이면 지금 시총이 120조라서 더블도 넘게 나네 라는 개념이 되는데 네. 이 SK 하이닉스 워낙 이 반도체 업황들도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또 꺾이면 확 나빠지는 특징이 네. 있다 보니까 내년 실적 대비 10배는 다들 부담스러워 하고요. 보통 한 6배 정도 보수적으로. 네. 6배면 3, 6, 18, 180조. 지금이 오늘이 딱 130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 이 SK하이닉스 특징이 시총 한 120조에서 18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주가를 환산하면 지금 사신 가격 18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하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이 공통적으로 수급 부분은 조금 짚어주셨지만 뭐 길게 봐도 괜찮고 짧게 봐도 괜찮고 짚어주신 가격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은동이님의 종목이고요. SK텔레콤 들어왔네요. 매수가 56,300원. 통신주라서 방어는 하는데 공격을 못한다.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하시는 얘기겠죠? 최근에 사셨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네. 진즉에 사셨으면 지금 좋은 종목인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상당히 힘이 좋았고요. 다만 좀 시장이 이렇게 반등 나오고 할 때는 오히려 조금 소외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내가 지금 당장 이번 2분기 시장이 좀 관세 이슈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SKT보다는 다른 걸 보는 게 오히려 관세 피해주들 보는 게 맞고요. 네, 네. 계속 관세 때문에 시장 못 갈 것 같아 하면 이거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SK텔레콤. SK텔레콤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방어주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배당도 노리면서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를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지난해 이제 2000년도 이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5G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음 이제 레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6G를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회 비용에 따른 뭐 주주의 좀 눈치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통신망에 대한 그 투자는 결국엔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다른 통신사들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우상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궤도에 대한 투자 시점이 새롭게 나와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통신주는 그런 관점 보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종목을 단타를 쳤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큰 이익도 없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꾹 쥐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모멘텀은 저궤도 위성 통신 투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펼쳐지게 되는 뭐 6G까지 영역까지 그러면은 좀 장기적인 플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SK텔레콤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계속 이어서 안인기 파트너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어떻게 할까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요. 클라우드 쪽하고 데이터 센터 쪽하고 AI 쪽의 수익이 계속적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인데 연간 단위로 본다면은 매번 5에서 10%대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매출도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주가라는 것은 이제 수급이 좋지 않으면 또 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과거에 IT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사실 밀려 내려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내려왔는 상황이지만
또 SK텔레콤은 저점에 지지가 좀 발휘되고 있어요. 그래서 54,000원 뭐 초반권대, 중반권대까지 지지가 확고한 상황이고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에서 상승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메이저들, 외국인들 간 프로그램 쪽에서 정적 평가의 가치를 논한다면은 SK텔레콤 한 번 정도는 지난번 고점 마디였던 59,000원대 한번 돌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한 번 더 간다면 61,000원대까지 한번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 더 올라간다면 1차 목표 밴드는 59,000원대, 2차 목표 밴드는 61,000원대까지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 전략도 좋고 좀 짧게 본다면 58,000원대까지 올라왔을 적에 좀 정리하시는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다 조금 더 길게 보자, 장기적으로 보자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리가캠 바이오요. 리가캠바이오요. 네. 요거 시간에서 조금 떨어졌죠? 네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하락해서 놀라신 마음에 신청하신 건가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세요? 11만 2천원요. 11만 2천 원이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지는 뭐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구나. 네. 비중이 엄청 많으신 건 아니죠? 30% 되는데요. 30%요. 예, 14만 원 갔을 때도 안 팔았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바이오를 조금 통 크게 투자하셨으니까 요거 그러면 전망 같은 거 왜 빠졌는지 이런 거 저희가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그냥 4% 가까이 네. 빠진 것 같아요. 뭔 뉴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네. 드는데 지금 제가 순간 막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네. 자 최근에 분위기 좋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뉴스를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리가캠 바이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군이 또 경쟁사에서 물질을 좀 내놓다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가 경쟁사에 대한 출현으로 인해서 좀 내려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리가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오는 이제 암마케에서 여러 가지 좀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저는 쉽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차트를 이번에는요 정규장 차트가 아니라 대체거래소 차트로 좀 변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이 분봉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 경쟁사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모습은 있는데 빠르게 주가를 좀 회복시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봉 상태로 봤을 때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대체거래소 차트입니다. 네. 최근에 올라왔었던 추세에 대한 하방 지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두겠지만은 충분히 거래량이 커졌던 시점이 저점 저가 매수에 대한 크기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오히려 가격 지지가 나온다라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제 KRX 정규장 시세로 보게 되면은 내일장에서 좀 변수가 돼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사실은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중바닥에 대한 밴드로에서 가격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비슷한 사례로 해서 ABL 바이오가 최근에 뉴스가 뜨기 시작해서 날아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상단이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 지키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에 어떤 뉴스가 좀 이 종목을 기회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리가캠 바이오도 충분히 ABL 바이오 못지않게 빅파마와의 연결 기대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파이프라인 공개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장 대체거래소에 대한 변동성은 좀 기다려도 괜찮다. 좀 안도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더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이 브릿지 바이오가 폐섬유증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이상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있고요. 네. 요 브릿지 바이오에서 폐섬유증 신약 후보 물질을 요게 리가캠 바이오에서 도입한 거라서 아마 요거가 좀 연동돼서 지금 네. 애프터마켓 주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뉴스가 지금 떴기 때문에 브릿지 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 하한가까지 내려왔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리가캠 바이오도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 눌리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1분봉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11만 3천 원대까지 쫙 올라갔다가 장 끝나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이 좀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쭉 빠졌던 모습에 같이 이제 연동돼서 밀려 내려왔는데요. 네. 단기적인 어떤 급락이지만은 거래량도 그래도 약간 좀 많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11만 원대까지는 길적 반등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한번 올라온다면요, 한번 좀 비중 줄이셨다가 뭐 고점 매도,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지금 ADC 쪽하고 SC 제형 쪽하고 이중항체 테마인 웨이벨 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빅파마들의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이대로 끝나는 종목은 아니고 다시 한번 11만 원대 초반권대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그다음에 대반등 이용한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하락은 뭐 불가피합니다만은 네, 이대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네, 또 주셨네요. 네, 단기적인 악재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쳐보겠고요. 이어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종목입니다. 4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안인기 파트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오셨고요. 이광문 파트너는 1승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1승. 자 로봇과 LNG. 네. 자, 하나는 뭐 요즘 다 좋아하는 우리 로봇 산업 대표 주자고 1승은 요즘 핫한 LNG 관련된 네. 또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이죠. 네. 어쨌든 뭐 지금 단기 유망주로 먼저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자 어떤 부분이 단기적으로 1승을 시킬까요? 이제 1승 한 것 같고 이제 네. 2승, 3승 갈 것 같긴 한데 네. 1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업 특히나 이제 LNG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자 뉴스에서 이제 한미 관세에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해서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협력을 또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관세 협상 카드 안에서 LNG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LNG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1승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하락을 시장과 함께 내려왔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빠르게 거래량 유입이 되면서 21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 종목들 중에서요.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을 때 빠르게 21선을 누가 빨리 회복하느냐 네. 여부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료도 좋고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 탄력도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급감되면서 조정 나왔던 자리는 눌림목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무난하게 올라온다라면은 박스권의 모습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대 5,200원 라인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협상의 카드 안에서 LNG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었죠. LNG 관련 이슈 때문에 뭐 당장은 일단 이 이슈가 삼아 있으니까 그 금요일 가격대가 좀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40만 원까지 갔던 게 쭉 빠졌는데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시장은 역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하고 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 성장성과 뭐 시장에서 계속 주도주 섹터를 부각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먼저 AI 소프트웨어 쪽이 먼저 움직임 좋았었고 이제는 로봇주 섹터의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2028년까지 이족보행 플랫폼 양산화, 2027년까지는 산업용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2028년까지는 소방용 사족 보행 로봇 솔루션 개발 등등의 앞으로 3에서 한 5년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와 그다음에 뭐 공장 확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약간의 오바 상승 연출되고 그다음에 쭉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25만 원대 전후 28만 원 초반권대라면 저는 충분히 더 가기 위한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차적인 목표 밴드는 지난번에
올라왔던 구간에 내려왔던 구간의 절반 정도의 35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로봇주들의 바람이 불면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일성 네, 두 분 네, 단기 유망주를 일단 선정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중장기 유망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다. 길게 볼 종목들 안인기 파트너는 알테오젠 가져오셨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동진세미캠 가져오셨습니다. 자 바이오 대 반도체 소부장. 자 알테오제를 듣기 전에 동진 세미캠부터. 자 동진 세미캠은 좀 접근하기 좀 만만한 위치이긴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바닥을 확인하는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제 많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동신세미캠을 이야기 드린 종목은 점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 영역 안에서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거는 현지화 전략이 먼저 진행되는 기업이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동신세미캠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동진세미캠은 사실 뭐 주가지 위치가 뭐 접근하기에는 좀 만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자 한편 알테오젠, 지금 알테오젠이 다시 또 고개를 이제 들고 있긴 한데 이 어쨌든 다 요 가격 40만 원 언저리 오면 네. 거기서는 길게는 안 가던데 이걸 지금 중장기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매출 1등의 의약품이 키트루다. 거기에 이제 머크사의 이제 알테오젠 기술 SC 제형이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미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과정이고요. 또 올해 마일스톤의 본격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실적 대비 저는 충분히 눌림목 바닥 저점이라 보여지고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한 번 정도는 대반등 나올 것을 기대하고 알테오젠이 35만 원대 전 움직임이 연출되다가 이제 38만 원대까지 저점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 그 싸움이고요. 한번 간다면 15만 원대까지 무너졌는데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도 괜찮고 단기 전략도 괜찮기 때문에 알테오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네, 알테오젠 대 동진세미캠 중장기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